엄마 장례식 날 처음 보는 여자가 절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제게 숨겨온 마지막 부탁을 전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응원이 됩니다. 공감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엄마 장례식이었습니다. 나는 울지도 못한 채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은 북적였습니다. 친척, 이웃, 엄마 친구들. 다들 엄마 이야기를 했습니다. 착하게 사셨다고, 고생 많이 하셨다고, 그런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으론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고, 그저 하루가 빨리 지나가길 바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빈소 입구에서 정장 차림의 여자가 손에 봉투 하나를 꼭 쥐고 조심스럽게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발을 떼다가 다시 멈추기를 반복하며 들어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신경 쓰였습니다. 왜 저러고 계실까? 혹시 길을 잘못 드신 건 아닐까? 그녀는 결국 조심스럽게 제 앞으로 왔습니다. 두 손으로 봉투를 받쳐들고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다니시던 반찬 가게 사장입니다. 순간 저는 멈칫했습니다. 반찬 가게? 엄마가 반찬 가게를 다니셨다고? 저는 몰랐습니다. 엄마가 어디 가게를 단골로 다닌다는 걸, 그런 외출을 하고 계셨다는 것도, 엄마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고 외출도 거의 하지 못했던 시기였으니까요. 사장님이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께서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걸렸다. 엄마가 왜 반찬 가게 사장님한테 뭘 맡기셨을까? 가족도 아닌 분에게. 봉투가 내 쪽으로 내밀어졌고 저는 얼떨결에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는 생각보다 가벼웠고 돈도 서류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럼 뭘까? 사장님은 더 이상 말하지 않으셨고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손 안의 봉투가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 느꼈습니다. 엄마가 나에게 숨겨온 시간이 있다는 걸. 발인을 마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지 못한 채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반찬 가게 사장님. 그분은 엄마를 어떻게 알고 계셨을까?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조물록에 남긴 번호로. 사장님은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님은 제 가게 단골이셨어요. 단골. 그 말이 낯설었습니다. 사장님은 엄마 이야기를 천천히 이어가셨습니다. 엄마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고도 그 가게만큼은 꼭 갔다고. 다른 곳은 헷갈려도 그 골목만은 절대 틀리지 않았다고. 비 오는 날에도 오셨어요. 사장님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안 좋으신 날에도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엄마가 그런 외출을 하고 계셨다니. 저는 엄마를 돌본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약을 챙기고 병원에 모시고 가고 그게 다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하루를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엄마가 어디를 가시는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사장님은 계속 말하셨습니다. 어머님은 늘 같은 반찬을 주문하셨어요. 같은 반찬. 저는 물었습니다. 어떤 반찬이요? 멸치볶음이랑 콩자반이요.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그건 제가 어렸을 때 제일 좋아하던 반찬이었습니다. 엄마는 그걸 기억하고 계셨구나. 아니, 기억을 잃어가면서도 그 하나만은 놓지 않으셨구나. 사장님이 말하셨습니다. 그 같음이 우연이 아니란 걸 저도 나중에야 알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나고 나서야 알았죠.
엄마는 기억을 잃어가면서도 한 가지는 꼭 지키고 있었다는 걸. 사장님과의 통화는 길어졌습니다. 저는 더 많은 걸 알고 싶었습니다. 사장님은 엄마의 방문 시간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매달 둘째 주 수요일이었어요. 시간도 똑같았다고 하셨습니다. 오후 2시 반쯤이요. 마치 달력에 표시해둔 것처럼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했습니다. 장보기 치고는 너무 규칙적이었습니다. 그저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혹시 엄마가 왜 그렇게 정확한 시간에 오셨는지 아세요? 사장님은 잠시 말을 멈추시곤 다시 천천히 말을 이어나가셨습니다. 처음엔 저도 몰랐어요. 그냥 성격이 그러신가 보다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다고. 엄마가 그 시간을 정해둔 이유를.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혹시 제가 길을 잃으면.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엄마는 알고 계셨구나. 자신이 점점 기억을 잃어간다는 걸. 사장님이 계속 말하셨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딸을 못 알아보게 되면 이 봉투를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그 순간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는 혼자서 준비하고 계셨구나. 나에게 말하지 않고 나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사장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가족이 아니라 자신 같은 가게 사장에게 부탁하시는지, 왜 딸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는지. 하지만 나중에 알았어요. 어머님은 따님이 상처받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엄마는 나를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끝까지. 엄마는 이미 자신의 변화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저보다 먼저 받아들이고 계셨던 거죠. 저는 엄마의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 무너졌습니다. 울면서 물었죠. 엄마, 왜 이렇게 됐어요? 하지만 엄마는 담담한 모습이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가면 돼. 그때 그 담담함이 이상했습니다. 왜 엄마는 놀라지 않으실까? 왜 슬퍼하지 않으실까? 이제야 알겠습니다. 엄마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진단받기 훨씬 전부터 잊어가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걸.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 순간들이 늘어난다는 걸. 그래서 엄마는 조용히 준비하고 계셨던 거겠죠. 저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서. 사장님이 말하셨습니다. 엄마는 봉투를 처음 맡기러 왔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제가 딸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되면 그때 이걸 전해주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목 놓아 울었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직접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상의 한 사람에게 부탁을 맡겼습니다. 그게 엄마가 선택한 방법이었죠. 소란스럽지 않게, 상처 주지 않게. 통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가 갑자기 너무 무거워졌습니다. 이걸 열면 뭐가 나올까? 엄마의 마지막 말이 뭘까? 그저 두려웠습니다. 봉투는 며칠 동안 식탁 위에 그대로 놓아두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보지 않고 지나갈 때마다 시선을 피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서웠습니다. 혹시 엄마가 나에게 미안한 말을 남기셨을까봐. 내가 더 잘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말이 적혀 있을까봐. 아니면 엄마 외로웠어. 그런 말이 있을까봐.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엄마가 나를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게 되는 것. 우리는 부모의 사랑을 안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는 건 늘 두렵습니다. 그 사랑의 무게를 견딜 자신이 없어서 저는 밤마다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불을 끄고 누워서도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뭘 남기셨을까? 어떤 말을 적으셨을까? 그 사이 반찬 가게 사장님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믿었던 사람.
왜 하필 그분이었을까? 왜 가족이 아니라 가게 사장님이었을까?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알 것 같기도 했죠. 엄마는 가족을 사랑했지만 가족이기에 더 조심하고 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으셨고 제가 상처받는 걸 원하지 않으셨겠죠. 그래서 가족이 아닌 사람을 택했을 것 같았습니다. 조용히 지켜봐 줄 사람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결국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돈도 서류도 없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 접힌 종이 한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사진을 먼저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구석이 조금 헤어져 있었고 사진 속엔 젊은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제가 있었죠. 엄마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모습으로. 저는 엄마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언제 찍은 사진일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엄마 표정은 선명했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왜 하필 이 사진일까? 그리고 종이를 펼쳤습니다. 엄마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는 조금 흔들려 있었습니다. 평소 엄마 글씨는 반듯했는데, 하지만 이 글씨는 달랐습니다. 선이 떨리고 있었고, 힘이 들어간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흔들림이 엄마의 마지막 시간 같았습니다. 저는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메모에는 긴 말이 없었습니다. 대신 짧은 문장이 몇 줄 적혀 있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이 손을 잡아라. 첫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손. 엄마가 내 손을 잡고 있는 사진. 엄마는 그걸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 속 손을 잡으라고. 다음 문장을 읽었습니다. 나는 늘 내 편이었다. 그 순간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엄마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혼자라고 느낄 때가 올 거라는 걸. 엄마는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내가 혼자 서는 연습을. 마지막 문장이 있었습니다. 울지 않아도 괜찮은 아이가 되렴.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무너졌습니다. 엄마는 이별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엄마 없이 살아야 하는지. 저는 그동안 엄마에게만 기대고 있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엄마한테 전화했고, 슬플 때마다 엄마를 찾았습니다. 엄마는 그걸 알고, 그래서 걱정하셨을 겁니다. 엄마가 없어지면 내 딸은 어떻게 살까? 엄마가 기억을 잃으면 내 딸은 누굴 의지할까? 그래서 엄마는 말없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나 혼자 버틸 수 있게. 사진과 짧은 메모. 그게 엄마가 남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엄마의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진을 가슴에 안고. 엄마, 나 이제 알았어요. 며칠 뒤 저는 반찬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사장님을 직접 만나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가게는 조용한 골목 안에 있었습니다. 작은 반찬 가게. 사장님은 저를 보자마자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안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가게 안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사장님은 먼저 말했습니다. 봉투 열어보셨나 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이 물을 따라주셨고, 그리고 천천히 말을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님이 늘 걱정하셨어요. 무슨 걱정이었을까? 저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따님이 너무 참고 산다고.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엄마는 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가족보다, 나 자신보다. 나는 늘 참고 살았다. 힘들어도 괜찮다고 했다. 슬퍼도 웃었다.
엄마 앞에서도 그랬다. 엄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하지만 엄마는 알고 있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사장님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는 숨을 멈추고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울지 않아도 괜찮은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그게 엄마의 마지막 부탁이었어요. 나를 위한 부탁. 내가 조금 덜 참고 살게. 조금 더 솔직하게 살게. 사장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은 당신이 없어도 따님이 괜찮길 바라셨어요.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는 저보다 절 더 걱정하셨네요.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모는 다 그래요. 그 말이 오래 남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걸으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왜 가족을 택하지 않았을까? 왜 반찬 가게 사장님을 택했을까? 그 이유가 이제 분명했다. 엄마는 가족을 사랑했다. 너무 사랑했다. 그래서 가족에게 짐을 주고 싶지 않았다. 슬픔을 더하고 싶지 않았다. 대신 일상의 사람을 택했다. 매일 얼굴을 보던 사람. 조용히 지켜봐 주던 사람. 소란을 만들지 않을 사람. 그 선택이 너무 엄마 같았다. 엄마는 끝까지 나를 보호하고 있었다. 상처 주지 않는 방법으로. 부담 주지 않는 방식으로. 만약 엄마가 나에게 직접 말했다면 엄마가 너를 못 알아볼 수도 있어. 그때를 대비해서 이것 좀 받아둬. 나는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매일 그 생각에 무너졌을 것이다. 하지만 엄마는 그걸 원하지 않았던 거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 시간이 지나고 모든 게 끝난 후에 조용히 전해지게 나는 그제야 엄마를 이해했다. 엄마의 모든 선택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걸. 엄마는 아프면서도, 기억을 잃어가면서도 끝까지 엄마였다. 저는 길을 걷다가 멈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나 이제 알겠어요. 엄마가 얼마나 날 사랑했는지. 엄마가 남긴 건 돈이 아니었다. 집도 아니었다. 땅도 아니었다. 엄마가 남긴 건 삶을 버틸 수 있는 마음이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었다. 엄마가 곁에 있다는 믿음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반찬 가게 앞을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 거기에 엄마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엄마가 걷던 길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가끔 가게에 들른다. 사장님과 차를 마신다. 엄마 이야기를 한다. 사장님은 엄마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 천천히 걷던 모습, 조심스럽게 주문하던 모습. 그 기억이 나에게는 위로가 된다. 엄마는 떠났지만 엄마의 하루는 남았다. 그 하루가 나를 다시 살게 한다. 나는 이제 조금 덜 참는다. 힘들 땐 힘들다고 말한다. 슬플 땐 운다. 그게 엄마가 원한 모습이니까. 사진은 지갑 안에 넣어두었다. 엄마가 내 손을 잡고 있는 그 사진. 힘들 때마다 꺼내본다. 그러면 엄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나는 늘 내 편이었다. 그 말이 나를 지탱하게 한다. 하루하루를. 사람들은 묻는다. 어머님이 뭘 남기셨어요? 나는 대답한다. 살아갈 이유요. 그게 엄마가 남긴 진짜 유산이다. 부모는 떠나서도 자식을 지킨다. 자식은 늘 너무 늦게 그 마음을 안다. 하지만 늦게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다. 그래서 이제라도 살 수 있으니까. 엄마, 감사해요. 나 이제 괜찮아요. 엄마가 원하던 대로. 울지 않아도 괜찮은 아이가 될게요. 천천히. 하루하루. 엄마가 남긴 그 손을 잡고 잠시라도 마음이 움직였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당신의 순간도 나눠주세요.